6월 2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5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5% 상승한 2601.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한 868.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DB, 제일바이오, 하잉크코리아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골드NS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경영권 분쟁 섹터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제일바이오가 2주 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오너 일가에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창업주와 장녀로 여기에 차녀도 참전했으며 갈등의 기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4월부터라고 하는데요. 이사회에서 창업주인 심 대표를 해임하고 장녀인 심윤정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심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 청구서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DB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로 불리는 강성부 펀드가 DB하이텍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주주서한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지분 매입이나 기업가치 재평가, 주주 친화 정책 등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면서 두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2번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삼성증권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2분기 판매 호조와 원화 약세가 겹쳐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된다며 연간 가이던스 상향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도 두 기업이 하반기에 비용 절감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정비 자체가 줄어든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이익 증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자동차 부품주 일부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비대면 진료 섹터입니다. 어제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루닛이 오늘 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1조 2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대장주인 인성정보가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원격 진료 사업 진출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며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소비 비율이 큰 화장품 섹터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약 2년 만에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화장품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으며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는 공구음원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5번 신재생에너지 섹터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우려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 축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풍력에너지나 태양광, 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하잉크코리아가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 하잉크코리아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뚜렷한 공시나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잉크코리아는 모바일 기기 등의 웨어러블 액세서리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애플페이 관련주로 꼽힙니다. 이어서 수성셀바시온은 어제 장마감 후 최대 주주인 셀바시온 투자조합 조합원이 투믹스홀딩스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오늘 장에서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대보마그네틱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캐나다 핵심 광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리튬 테마가 상승하는 가운데 대보마그네틱의 리튬 신공장이 다음 달 중으로 완공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PPI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함께 양자보안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퀀텀4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출시일은 6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언론에 따르면 휴렉소의 관계사인 싱크서지컬이 미국 식품의 약국으로부터 소형 정형외과 로봇인 티미니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미니는 의사가 무릎관절 전치 환수를 정확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형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큐렉소가 수혜 기대감을 잊고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에이프로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가하여 바이오시밀러 사업 경쟁력과 신약의 혁신성에 대해 구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40여 개의 해외 제약사들과 개별 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펜트론이 상승했는데요. 어젯밤 뉴욕 주식시장은 부채 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소식과
패드의 6월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K-칩스법의 실효성을 보완한 K-칩스법2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반도체주인 펜트론이 상승 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편 한일진공의 오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엑서지21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엑서지21은 지난 5월 24일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관련 조회 공시 요구와 관련하여 출자법인과의 합병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골드앤에스는 이틀 전과 어제에 이어 일부 소수 계좌에서 매도가 쏟아지며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골드앤에스는 학원 프랜차이즈, 온라인 교육, 방과후 학교, 출판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이유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차트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맞았던 종목들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도 상위 창구에 SG증권은 없었으며 현재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성투하세요.